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각화 지원을 활용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저에게 두 번의 시간이 부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왜 제가 시각화 지원을 하는가, 그리고 시각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왜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직 저에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시각화 지원을 왜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시각화 지원을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그 사람이?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됐나요? 무엇이 당사자랑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됐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 의사를 먼저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낼 건데요. 자, 다음 중 화장실은 몇 번일까요? 그냥 맞추면은 약간 몰입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상황을 약간 가정해 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젖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해도 영어도 못 알아듣어. 근데 지도를 보니까 뭐가 영어로 써 있는데 알파벳이지만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이제 몇 선생님들은 아마 좌절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또 어떤 선생님들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다른 지도를 드릴게요. 자, 이제 몇 번인지 아시겠죠? 자, 화장실은 3번에 있었습니다. 자, 아까 그 못 알아듣던 사람한테 다시 갔어요. 지도를 들고. 3번을 가리키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구나. 화장실로 데려가 줄 겁니다. 자,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갈 우리 지원님이십니다. 앞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일단 한번 소개를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지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지원님을 잘 서포트하는 방법으로 나열을 했고요. 이번 제가 소개하면서 유효한 정보들은 일단 지원님은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원님의 장의 특성상 무발하셔가지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사례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원님이 19년도 7월부터 같이 저랑 활동을 하셨고 한 8월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야외 활동을 나가는데 야외 활동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는데 그때 아마 서울숲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숲에서 같이 활동을 가고 있는데 지원님이 같이 걷다가 편의점으로 뛰어가셨어요. 편의점으로 뛰어가셔가지고 가판대에 있는 젤리를 다 입으로 찍고 던지고. 자, 지원님 왜 달려가서 그랬을까요? 지원님은 아마 가고 싶다는 표현이 그런 이탈의 행동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까 화장실 같은 상황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저기 화장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야겠죠.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지원님도 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고 싶지만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뛰어가는 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뛰어가는 방법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럴 때 보통 보안 대체 의사소통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지만 뭐 몸짓이나 뭐 손짓, 표정 다 포함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상징을 통한 보안 대체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저렇게 단어 형태로 구성된 것도 있고 저렇게 단어가 모여서 문장으로 구성된 형태도 있죠. 그래서 지원님에게 알려드렸어요. 저렇게 가고 싶을 때는 뛰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은 마트에 갈 수 있어요. 알려드렸어요. 그럼 지원님이 의사표현을 하겠죠. 나 마트에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지원님 마트에 가고 싶군요. 같이 갑시다. 가장 좋겠죠. 마트에 갔다 왔어요. 또 그림 카드를 가르쳐요. 또 갈 수 있을까요? 현실상 어렵죠. 이때 지원자들은 보통 안 된다, 나중에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대답을 들은 지원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마트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가기 위한. 자, 여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제가 봤을 땐요, 지원님은 의사 표현을 했어요. 상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죠. 마트에 가고 싶다는. 하지만 이게 소통일까요? 소통은 아닐 것 같아요. 지원자가 지원님에게 안 된다, 나중에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대답들이 지원님에게 이렇게 들리진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들리지 않아도 문제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원님이 알아들었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도전적 행동이 있으신 저희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절이 이제 학습이 되셔가지고 경험치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 된다는 얘기는 도전적 행동의 트리거로서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나중에 가요도 나중에 언제일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은 언제일까요? 나중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이라고 써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음에 하고 싶다 할게요 라는 의사표현이 될 수 있죠. 여기서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그림인 것 같나요? 의자를 조립하는 설명서인 것 같죠? 또 이거에서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순서대로 뭔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저 순서를 따라가면 결과물로 의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저 의자를 우리 마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저 순서대로 하면 마트를 갈 수 있다는 정보도 알 수 있겠죠. 또 다른 것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저 설명서를 한 손에 들고요, 한 손에는 어떤 뭔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와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의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시각화 자료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정확한 의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체중증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저희 지원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님이 마트 가기를 표현을 했어요. 이게 표현이었죠. 이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지 그게 상호 소통이 되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원님이 마트를 가고 싶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나중에 간다고 하면 또 지원님은 달려가겠죠? 그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희한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의자 조립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줄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스케줄표를 활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이 되면 가요. 다음 시간이네요. 언제 가는지
말해줄 수 있죠? 안 된다고 다음에 나중에 가요. 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명확하게 이제 언제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오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화 지원을 왜 하는가, 정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원님, 그림카드를 쓰는 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에요. 그림카드를 쓰세요. 지원님이 알겠어요. 그림카드 냈어요? 우리 막 갑시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끝났다면 좌충우돌이 아니겠죠? 저희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림카드의 상징,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카드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상징은 무엇을 하는 상징인 것 같나요? 뭔가 체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스트레칭, 뭐 요가,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확실히 알겠죠? 스트레칭, 요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어떤가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을 하는 사진이죠? 근데 요 사진과 요 사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이제 실사에 가까운 사진이지만 여기는 체육관이라는 정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다 실사화에 가까운 사진이 좀 적합하고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이제 그림카드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당사자가 마트 가는 거 좋아하고 공원 가는 거 좋아하고 체육관 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게끔 당사자 자리에 그림카드를 붙여놨어요. 당사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트 그림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지원자가 보고 마트에 가고 싶군요. 갑시다. 바로 가면은 베스트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마트를 선택을 했지만 실행과 갭이 너무 크죠. 매칭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런 마트, 공원, 체육관 같이 빈도가 이렇게 가기 어려운 행동보다 빈도가 잦은 행동부터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팁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원님은 이제 물을 마시는 거를 좋아하시는데 물을 자주 마시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본인의 텀블러를 꺼내서 지원자에게 보여줘요. 원래 이렇게 소통이 잘 되던 소통 방법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상징의 의미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물카드를 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원님, 물이 마시고 싶군요. 텀블러를 꺼냈으니까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걸 알고 텀블러를 받았어요. 근데 옆에 물카드가 있어요. 저 물카드도 같이 줄래요? 그래서 지원님이 줬어요. 그 텀블러 받고 물카드 있으니까 물 갖다 줄게요. 갖다 줘요. 가장 좋지만 지원님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이용자분들은 너 원래 텀블러 보여줘도 잘했잖아. 왜 요거까지 달래? 요거는 너무 귀찮아. 안 할래. 라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계를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굳이 당사자가 건네줄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붙여있는 거를 지원자가 갖고 와서 보여주고 매칭시켜도 가능하거든요.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 텀블러를 건네줬을 때 물카드까지 같이 건네받는 게 어렵다면 지원자가 물카드를 떼고 지원님 물이 마시고 싶군요. 물카드 갖다 드릴게요. 하고 매칭시키는 방법도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잦은 빈도의 활동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당사자가 선호하는 활동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보다 매칭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마트 가기를 뽑았을 때 저 시간표에 시간을 넣고 이제 마트 가는 시간이 저렇게 되니까 시간 되면 마트에 갑시다. 그래서 차례대로 시간을 보내서 마트에 갈 수 있으면 또 가장 좋죠. 하지만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 가기로 고른 거는 아까 전인데 마트 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팁은요. 똑같이 당사자 선호 활동부터 시작인데요. 당사자 선호 활동을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표가 너무 길다. 단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키트 안에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타겟하는 저희가 상징을 익히려는 활동이 뒤에 온다면 사전의 활동을 좀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좀 상징과 바로 딜레이가 없이 매칭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한 가지 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징을 익혔어요. 근데 여기서는 운동하기 그리고 마트 가기를 이렇게 썼지만 딴 데 가서는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 때 저희가 사용했던 상징들을 첨부해서 이 지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약간 상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비언어 소통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비언어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지원 계획 속에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원님의 자리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시간표가 나와 있고 옆에 비주얼 타이머가 그 다음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단에 보시면은 요거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님 주간 활동 계획표라고 저희가 만든 건데 지원님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시면은 그 주에 자기가 언제 마트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날짜가 되면 요 시간표에 마트 가기를 붙여서 언제 갈지 선택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마트에 가기 위해서 달려갔던 지원님이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을 계획하고 자기가 마트 가는 날을 선택을 하고 오늘 안 가는 날이어도 이번 주에 언제 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오늘 활동을 마치고 내일 갈 수 있구나. 라고 딜레이가 생긴 그 과정은 의사소통 속에서 생긴 신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사회적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회적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소부화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제작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소방훈련이 있어서 소방대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회적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뭔가 비슷한 캐릭터가 있죠. 당사자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약간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런 캐릭터들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이야기를 같이 이제 풀어갈 민호님인데요. 민호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책 보는 것, 수집하는 것, 캐릭터, TV 프로그램, 아이돌 그룹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민호님의 도전 행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민호님은 이제 차 안에서의 타해가 과거부터 계속 강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의 타해 상황은 아무래도 목숨이 좀 달려있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차 안에서 도전 행동이 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일 때 타해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차가 정체 구간일 때, 그리고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운전자가 핸드폰을 조작할 때, 주로 이럴 때 타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봐서 왜 그럴 때 타해가 나왔나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에 이제 당사자는 민호님은 이제 과거부터 들어왔던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운전자는 딴짓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고, 이 규칙은 이제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서 타인들이 이런 규칙을 어겼을 때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민호님은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게 심의 시간과 쉴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또 차 안에서는 그런 개인만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타해로 나왔던 거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 안에서의 새로운 규칙을 안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차 안을 익숙한 공간, 그리고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회적 이야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야기를 제작할 때 요즘은 어플리케이션도 잘 나오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파워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이나 수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왜 PPT,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사자 중심 사회적 이야기 제작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뒤 밑에 당사자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넣어서 만들 수 있고, 당사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죠.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까 제가 소방 대피 소셜 스토리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과 BTS가 설명하는 것과 어떤 거를 보시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선호하는 아이템과 선호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면 보다 편하게 제작할 수 있고 편하게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PPT를 활용을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PPT가 발표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도형 친화적이고 이미지도 만들 때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해서 코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비슷해요. 코딩 하지 않았지만 뭔가 프로그램 같이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음성 파일을 넣어서 소셜 스토리를 제가 아닌 음성 언어로 읽으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강점인 게 저희가 말하는 언어에는 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톤이 올라가고 또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전자음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PPT를 활용해서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이야기를 만든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또 저작권이 좀 많아가지고 네, 좀 가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캐릭터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캐릭터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보시면 옆에 저 가려놓은 거는 이제 당사자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갖고 온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 가려놓은 거는 이제 다시 만난 세계가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그 가수를 좋아해요, 당사자가. 그래서 핸드폰으로 노래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PPT를 만들었을 때 강점이 다 들어가 있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넣어서 만들 수 있었고,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된 장면을 소셜 스토리에 넣을 수 있었고요. 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넣어서 좀 더 당사자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야기를 쓸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도전적, 항상 이게 소지하고 다니면서 도전적 행동이 나올 때마다 보세요, 민호님 여기 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는데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그때 사회적 이야기를 내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어떻게 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렸을 때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게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잘못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갖고 와서 봐봐,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 여기 그렇게 적혀 있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다음날 가서 그 동화책 그 이소바 버려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야기는 평상시에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평상시에 어떨 때 적용을 했냐면 이제 당사자가 유튜브를 보는 활동이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그 재생 목록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중간 광고식으로 계속 이렇게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 때문에 원본은 못 보여드리고 저희 사본 지금 이 발표를 위해서 만든 사본으로 어떻게 동영상으로 재생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탔어요.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어요. 또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PPT를 활용해서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 유튜브 광고처럼 사이사이 넣어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민호님이 지금 어떻게 차를 잘 이용하고 계시냐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복지관에 와야 되는데 어머님이랑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데 택시 안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택시 안에서는 라디오도 틀고요. 내비게이션도 틀어져 있고요. 민호님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적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 사진인데 지금은 민호님이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틀어달라고 하세요. 내비게이션은 예측 가능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차가 어디가 막히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하는지 지금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잘 틀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세 번째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코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거를 이제 다음 실습 시간 때 실습을 해볼 건데 그 사전에 이제 어떤 걸 해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가 날 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화나면 세수를 해요. 기분이 상쾌해질 거예요. 신나는 음악을 들어요.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숨을 후 하고 내쉬어요. 자, 이렇게 재생이 되고요. 여기 중에 제가 하나를 클릭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후. 잘했어요. 다시 해볼래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진짜 컴퓨터를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좀 만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PPT는 이렇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동영상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무언가를 눌렀을 때 반응하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이용자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용을 시작하신 이용자분이신데 이분은 기능이 좋으세요. 기능이 굉장히 좋으셔서 컴퓨터 조작을 아주 잘 하시고 그리고 컴퓨터로 게임 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좀 해보신 선생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게임의 퀘스트 창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퀘스트 목록을 하나 누르면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 했을 때 나와 있는 보상이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퀘스트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 받은 돈으로 게임 안에서의 상점 같은 느낌인데 무엇을 살 수 있고 그게 얼마인지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컴퓨터를 모르는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PPT를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대에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 잘 이용하시면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키오스크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같은 원리로 키오스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게 뭐냐, 키오스크를 또 만들어주는 어플이 또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당사자가 자주 가는 마트가 그 규정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법을 안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주 가는 카페 키오스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면 보다 더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두 분의 사례를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키트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 키트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당사자별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그 당사자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정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음 실습도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제가 한 가지 단서가 됐으면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한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을 먼저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다음 시간, 혹시 저희 PPT 그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실습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거를 만들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일정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의자 설명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일정표를 만드는 걸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이야기를 아까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퀘스트 형식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이야기, 저는 그걸 반응형 사회적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반응형 사회적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정표를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를 써서 했던 건데, 자, 시간이 가면요, 시간이 이동하고요, 지난 시간은 사라져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는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다음 그림을 보고 따라해요. 음악을 들어요. 세수를 해요. 좋아하는 인형을 안아요. 내 손을 꽉 잡아요. 그곳을 피해요. 자, 요것도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을 때, 맞아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잘했어요. 다른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요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 때 적절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징은 그냥 상징을 검색하면 되지만, 이런 상황을 검색하면 요 상황에 맞는 이미지가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 빙이라고 AI가 그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세히 보이시나? 자, 저희가 마이크로 빙에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날이 화창한 날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뒷좌석 사람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AI가 이렇게 그려줘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날이 화창한 날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동양인 남자 사진, 이렇게 명확하게 검색을 해야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거 실습 파일 한번 열리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열리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